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법 총론을 강의하고 있는 양승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 군무원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군무원 문제는 좀 난해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난해했다고 좀 수험생분들이 느끼시냐면 문장을 살짝 바꿔서.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무한대로 시간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들은 이미 또 고득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문제를 보면서 자, 군무원 출제가 이제 살짝 바뀌어서 낯설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철저하게 준비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냐면 자, 기본서를 이제 정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얇아서도 안 되고 또 이제 서술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뭐 표, 또 서술형, 그다음에 판례 요약 다 섞여 있는 부분.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섞여 있는 기본서를 여러분 구하신 다음에 꼼꼼하게 회독하면서 정독하는 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편면적으로 이런 판례 나오면 이게 결론이야. 자, 이렇게 해서는 이번처럼 시험이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취지가 뭐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그다음 쟁점은 뭔지, 자, 이런 걸 검토하는 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정독하면서 회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철저하게 풀어보시면서 자, 다양하게 위쪽에서 기출시험 나왔는데 이번엔 뒤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낯설게 느끼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 자, 이런 거 검토하는 거, 모의고사 철저하게 푸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모의고사는 이제 해설이 좀 밑줄도 그어놓고 음영색 처리도 해놓고 한 줄 요약도 해놓고 했으니까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게 이런 뜻이다. 자, 앞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검토할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서 정독하면서 자,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것. 자, 두 번째는 모의고사 연습을 충분히 해갖고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내가 충분히 주어진 시간에서 풀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군무원 시험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1.5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새롭게 출제된 건 없고 기본서에 다 있는 판례들이고 다 있는 문제들인데 살짝 바꿔서 처음 좀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낯설게 느껴져서 좀 위험할 수 있었다. 자, 그 정도 평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 기출문제를 검토하는 거니까 저는 정답 위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기출해설 행정법 양승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정답 위주로 보면요. 요 2번 문제가 정답이었는데 이건 틀렸고 자, 매번 제가 강조했던 법령 특강에서 강조했던 부분인 거죠. 그 유명한 일타쌍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문제니까 제가 연계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청년 뭐 하고 있을까요? 왜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이요, 돌, 스톤. 왜 들고 있어요? 저 너머에 공익 게시판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 적혔습니까? 자, 대한민국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 근데 이 청년분이 오늘 저 면접 잘 못 봐갖고요. 여지껏 계속 면접이 떨어지셨나 봐요. 굉장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공익 게시판 보니까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청년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은 거였어요. 자, 돌을 들어갖고 힘차게 던졌습니다. 자, 그 공익 게시판 어떻게 됐을까요? 강사님 그 돌 빗나간 거 아닐까요? 빗나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게시판 맞아갖고요. 그 게시판이 훼손이 됐습니다. 우장창 깨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개별법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공용 게시판 뭐 사이즈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거 훼손하면 과태료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너무 세게 던져갖고요. 그 옆에 있던 작은 게시판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튕겨갖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게시판도요. 뭐 거긴 딴 거 적혀 있었겠죠. 그것도 훼손했습니다. 자, 저는 이걸 강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타쌍피요. 한 번 던졌는데 너무 세게 던져서 큰 게시판 훼손하고 옆에 튕겨갖고 작은 게시판도 훼손했다. 두 개 부셨어요, 두 개. 자, 근데 우리 개별법에 보면 이런 작은 게시판은 과태료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분은 돌을 한 번 던졌는데 너무 세게 던져갖고 큰 게시판 훼손하고 튕겨갖고 옆에 작은 게시판도 훼손해서
큰 게시판 훼손하면 10만 원, 작은 게시판 훼손하면 10만 원. 자, 그럼 이분한테는 과태료 얼마 부과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15만 원 부과하는 건 너무 과했다 이겁니다. 이분은 한 번 더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쵸, 둘 중에 중앙 과태료 10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으면 합산하지 말고 한 번밖에 돌 안 던졌으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거 10만 원짜리만 부과하자. 여기 합리적인 것 같고 우리 질서 위반의 규제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타쌍피죠. 하나의 행위가 돌 한 번 던졌는데 게시판 2개 훼손했다. 이런 경우에는 합산하는 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첫 문제니까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행위가 2개 이상 질서에 반응했을 땐 각각의 정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아까 전처럼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15만 원. 이거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각각 부과해서 합산해서는 안 되고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그래서 선택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었습니다. 자,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요즘 트렌드 약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약간 복고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자, 기본적인 행정법 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군문 문제에서 덜컥 나왔는데요.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여기 주의 보이십니까, 여러분? 3번, 4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앞으로 군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요런 행정법 체계,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맞았는데요. 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기본 강의할 때 이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그 대상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는요. 이 얘기죠. 항상 모든 법, all law, 그다음에 모든 행정, 요 둘을 비교해 갖고요. 모든 법이 항상 모든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자, 행정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보다 우위에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준수해야 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치 행정의 원칙, 법률 적합성의 원칙 이런 것처럼요. 행정이란 게 임의적으로 막 하지 말고 우리가 법이란 게 있으니까, 법치주의란 게 있으니까 법을 잘 따라와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번 강조했던 겁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하면 여기 딱 기억나야죠. 행정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어쨌든 법이라 부르는 모든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자, 각각을 달리 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건요, 여러분.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거, 유보란 건 맡긴다란 뜻이죠. 법률이 행정작용에 맡긴다란 소리니까 의역하면 행정작용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상은 행정청 공무원이 국민한테 뭔가 해주는 행정작용에 불과하다. 요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선택지 3번, 선택지 4번은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자, 우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색깔 맞춰볼까요? 우위의 원칙, 우위의 원칙.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윗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대상은 모든 행정. 자, 모든 행정은 하여간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 무조건 다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률 우위의 원칙이요. 모든 행정인데 공법과 관련된 행위만 적용되고 사법과 관련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자, 공법과 관련된 건, 사법과 관련된 건, 행정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공법과 관련된 행위든 사법과 관련된 행위든 행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모두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요. 자, 사법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법적 행위에도 적용되고 사법적 행위에도 적용되고 하여간 행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자가 약간 양심이 있었는지 4번 한 번 더 던졌습니다. 자, 법률 우위의 원칙이란 건 행정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규율, 행정행위요. 자, 법규명령이나 조례와 같은 행정입법에도 적용되느냐 그랬는데 행정행위건 행정입법이건 다 행정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작용은 모든 행정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대상은 모든 행정이니까 행정행위건 행정입법이건 뭐 공법상 계약이건 사실행위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행정작용들은
모든 행정이고 그 모든 행정은 모든 법을 준수해야 된다. 다 행정행위건 행정입법이건 모든 행정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법률 우회 원칙이 적용된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올해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면 혹시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자, 법률 우회 원칙뿐만 아니라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되고 4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예, 이건 이제 누구나 다 배운 부분이니까요. 자, 4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예, 교통안전공단 공적인 업무를 됐죠? 위탁받은 법인입니다. 예, 얼마든지 행정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됐죠? 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는데요. 예, 요 해설 판례 보시면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교통안전공단법이 일단 공법인지 사법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공법이지 돈 벌려고 하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공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얼마든지 행정청 또는 행정청에 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누군가에게 납부 의무자에게 분담금 납부 통지를 했다. 예. 자, 그러면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이 납부 의무자는요,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을 받겠죠. 납부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공법 관계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건 처분에 해당한다. 우리 처분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배웠죠. 일단 공법 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 또는 행정청이 공권을 행사한다 또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공법이고 공법 관계고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 주는 거죠. 분담금 납부 통지하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처분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통안전공단이요. 예, 공법에 근거해서 분담금 납부 통지했다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 주는 거고 공법 관계니까 이건 처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다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네, 선택지 4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자, 이건 뭐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중요라고 한 번만 적어볼까요? 제가 빨간 펜이 없네요. 자, 여기 있네. 파란 펜으로 적어도 있죠. 중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 자, 중요한데 누구나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데 다 아는 판례다. 자, 이런 거는 꼭 맞춰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예, 요 판례 똑같으니까 여기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여러분, 예, 그 순간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형성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권리를 설정해주는 힘입니다. 자, 조금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형성력이란 건 판결에 따라서 기존의 법률관계, 뭐 법률관계 너무 기니까 우리가 권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발생, 변경, 소멸했다. 이거 짧게 하면 설정이죠. 자, 권리를 설정해주는 효력을 말합니다. 선생님, 취소 판결은 형성력? 네, 그렇습니다. 법관이 취소 판결하면 그 순간 원래 있던 처분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그렇게 법률 관계가 그때는 소멸하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 공무원이요, 당사자한테 또다시 직권 취소하거나, 또 당사자는 알아야 되니까요. 최소한 당사자한테 취소 판결이 있었어요? 이거 통지하거나, 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법관이 취소 판결하면 그 순간 해당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지. 행정청 공무원이 또다시 직권 취소하든가 하다못해 취소 판결이 있었어요 통지하든가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취소 판결에 형성력이란 게 있게 되면은, 됐죠? 예, 그 취소 판결 그 순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지. 행정청 공무원이 직권 취소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취소 판결이 있었어요 이렇게 통지해줄 필요는 없다. 당연히 취소의 효과, 소급해서 무효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처분청, 행정청 공무원이 별도의 직권 취소 또는 취소 판결이 있었어요 통지 이런 거 안 해줘도요. 취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더요.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행정청 공무원이 취소나 취소 통지 안 해줘도 당연히 취소의 효과,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였는데요. 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요건 정답이 3번이었는데요. 자, 1번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1번, 3번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검토하는데요. 자, 요 문제 이제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공공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요. 자, 어느 하나 한번 볼까요?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자, 수집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1호가 대표적으로 정보 주체, 해당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실은 어느 하나죠? 1호 해당하고 2호 해당하고 3호 해당하고 7호 해당하고 싹 다 해당이야. 자,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 1호부터 7호까지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1호에는 당연히 정보 주체, 해당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개인정보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7호처럼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하다. 보통 긴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공중위생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긴급하면은 얼마든지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뭐 교통사고 나갔고 지금 여러 가지 헌혈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 알아야지.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동의를 구하려고 자, 지금 숨이 막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저 들리십니까? 개인정보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꼭 1호가 아니더라도 동의 안 받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 여러분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호 나왔네요. 공중위생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 공중위생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도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저분 지금 숨이 헐떡헐떡해 갖고 그런데 저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거 동의해 주실래요?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긴급한 경우에는 1호가 아니더라도 1호부터 7호가 5월의 관계니까 동의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호부터 7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요 3번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요건 틀린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해설부터요. 자, 공공기관의 장관님 보통 또는 장관급이요.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석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평가를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개인정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장관이나 장관급이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평가한 게 잘했는지 개인정보에 권위 있는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서 검토받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관님 또는 장관급인 분들은 어떤 개인정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 분석 개선 사항을 평가는 하는데 우리가 평가 제대로 했는지 이 개인정보보호의 권위자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봐야겠다. 33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장관님이요.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경우에는 평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자, 그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개인정보의 전문가인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봐야겠다. 여기 정보 주체가 아니라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조금 크게 띄워볼게요. 자, 틀린 건 확실합니다. 자, 해설 판례를 보시면 우리가 소액이 쓰려면 원상 회복이 가능해야 되는데 반드시 원상 회복이 가능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밑줄 그은데 볼게요. 자, 해당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돼서 자,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뭐 해명 같은 거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원상 회복하기 어려운 해당 처분이더라도 행정청 공무원이 이런 위법한 처분을 반복할 위험이 있어갖고요. 법관이 정확하게 해당 처분은 위법해요. 판결문을 적시할 필요가 있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당장 그 처분은 이미 마무리돼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자, 그거에 대한 판결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똑같은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관이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 행정의 적법성 확보, 또 사법 통제 이런 걸 이유로요. 자,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송 받아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자, 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해당 행정처분 법관이 검토를 안 해주면 공무원은 계속 그런 위법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 꼭 그런 경우에만 소송을 받아주느냐가 아니라 그런 건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어떤 예에 불과한 거고, 반드시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불분명한 경우에 법관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 예를 얘기하는 거라서 어쨌든 저렇게 반복해서 위법한 처분이 아니더라도 불분명한 법문제 해명이 필요하다면 법관은 얼마든지 소송을 받아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 사이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 자, 요때만 의미하는 거냐? 그건 예를 불과하는 거니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적 예로 이거 지금 바로 안 잡으면 공무원이 똑같은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대표적 예고. 자, 그런 예 등을 포함해 갔고요. 불분명한 벌문주에서 해명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위법 사유를 위법 처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안 하는 경우라도 해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소제기가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이건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거지 반드시 저런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요 아니다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갖고요. 불분명 법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소해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위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그들 사이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 예에 불과하고, 자, 법률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요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업 시간에 수차례 반복했던 지문이고요. 출제될 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요것도 여러분 기본서에 다 있어요. 어디 있냐면 국회입법 전속사항 있습니다. 예. 자, 정답은 2번인데요. 2번 크게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지문인데요.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자, 국회입법의 전속사항, 국어적으로 보면은 국회에게 전적으로 속한 사항 또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왠지 국회가 법률로 다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국회가 법률을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중에서 본질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정하고, 자, 나머지 부분들은 미리 법률의 의무를 받아든 법규 명령에서 정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 오늘날 정당주의 폐해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모든 걸 다 만들진 않습니다. 설령 국회가 이게 전적으로 속한 사항이다, 또 국회 심의를 거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사항은 본질적인 내용만 국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지, 본질적인 내용의 외적인 것들은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명에서 정해도 상관은 없다. 자, 해당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 내용만을 법률로 정하면 되지 입법자가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법규명에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뭡니까? 이런 국어적 표현에 속지 말고 저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그 본질만 국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지 구체적 위임하에 법규 명령을 정해도 상관없다. 맨 끝에 없다가 틀렸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요런 게 위험했다고요. 수도 없이 배웠거든요. 근데 말을 살짝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해당 판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판례의 센스는 여기죠. 예. 자, 빨간 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너는 저기 있으니까. 법규 명령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데 나중에 법 개정돼서요. 근거 법률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근거 법률이 없어서 근거도 없는데 법규 명령이 있으면 무효인데. 자, 위임의 근거가 부여돼서요. 법이 개정되면 그럴 수 있죠. 근거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세 줄처럼 나왔다면 많이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살짝 바꿨습니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법규 명령이 나중에 법률에 의해서 근거 법률이겠죠. 유효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이 더해진다면, 근거가 부여된다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데 사후적으로 근거 법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유효인 복귀명령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렇게 살짝 바꿨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판례를 알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 1번이었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고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를 쉽게 해줬습니다.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 우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 17조 1항 1호, 2호, 3호 수도 없이 우리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행정조사 하려면 느닷없이 짜잔 누구십니까? 조사하러 왔습니다. 이건 아닌 거. 자, 그래서 출정 요구서, 각종 요구서, 출석 요구서 등등을 조사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느닷없이 왔고 누구십니까? 저승사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조사하러 왔는데 이거 좀 이상하고. 자, 7일 전까지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출석 요구서 등의 내용을 담은 통지서가 송달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자, 7일 전에 안 해도 되고요. 자, 개시와 동시에 하다못해 구두로라도 그냥 말로 자, 행정조사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이거였죠. 증거인멸. 7일 전에 앞으로 일주일 후에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다. 이런 경우엔 자, 조사와 동시에 하든가 구두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이해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지정 통계. 자, 마지막으로요. 상대방이 자발적인 협조. 근데 누구십니까? 행정조사를 왔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얼마든지요. 저 털어서 먼지 나올 거 없으니까요. 조사하시죠. 뭐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 여기 시험에 잘 출제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 7일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행정조사하면서 또는 구두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해당 문제 보시면 1호, 2호, 3호 중에 자발적인 협조 3호입니다. 행정조사 해도 될까요 지금? 얼마든지요. 저 심심했는데 좋습니다.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느냐? 뭔 소리예요. 개시와 동시에 또는 구두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7일 전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줍시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아까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요. 괜히 이거 한꺼번에 적어놓고 밑줄 한번 그어볼까 이거. 이거 그어줘야 돼 이거. 한꺼번에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 느낌 딱 오거든요. 저 과태료의 부가징수와 과징금의 부가징수가 다를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한꺼번에 적어놓고 모두 행정기본법 적용 안 해 이러면 이 오감의 작용에 의해서 뭔가 좀 찝찝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진짜요?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구구절절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정해야 될 건 행정기본법. 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자, 그 다음에요. 질서위반행 규제법.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행정기본법에서 과징금, 부가징수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가징수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저 그다음에 되게 신기한 게 행정기본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랑. 자, 행정기본법 제 생일이라고 했죠. 37조 3월 7일이요. 재심사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과태료란 말이다. 과태료.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그런데 이런 과태료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아니한다.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행정기본법은요. 과징금은 부가징수가 언급이 돼 있는데 이 과태료 부가징수는 찾아봤더니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적용 안 해요. 우리 행정기본법 적용 안 해요. 이런 말만 있다 이겁니다. 또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과태료의 부가징수와 관련된 개별법은 그렇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보니까 과태료의 부가징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등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도 자, 무슨 법이요? 이 법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질서위반 규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이 조금 제가 이상한 지문 아니냐, 이상한 조문 아니냐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되게 강한 자부심 느끼고 있죠. 과태료 부가징수는 다른 법과 충돌하더라도 다 됐고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할 거야. 이렇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고 있고 오히려 행정기본법에서 우리 과태료 부가징수 적용 안 할 거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다른 법률과 뭐 충돌하는 게 있더라도 우리 과태료 부가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이 당장 이 문제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저런 식이에요. 뭐 세트를 묶어놓고 한꺼번에 결론 내고 그러면 반반이란 말이에요. 과태료의 부가징수는 질서위반의 규제법, 과징금의 부가징수는 행정기본법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싹 다 행정기본법 적용한다. 틀렸다 이겁니다. 구태여기 한다면 과태료의 부가징수는 질서위반의 규제법이니까 행정기본법 적용 안 되고요. 과징금의 부가징수는 행정기본법 적용된다. 자, 그러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니까 싹 다 행정기본법 적용 안 된다. 한꺼번에 저렇게 얘기하면 틀렸다 이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군번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 한 대 묶어놨는데 그 중에 뭐는 옳고 뭐는 틀리는지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뭐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 아는데 저런 식으로 묶어서 내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 자, 11번입니다, 여러분. 오, 정답은 3번인데요. 여기 주의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2번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차피 국가배상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 번 우리 또 연습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행이라는 거죠. 위임이 아니라. 해양부 장관이요. 하천공사, 이게 지방하천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줄이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응을 했다 그랬을 때 이건 온전한 위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얘기하더라도 관리 권한 중에 일시적으로 일부만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감독 권한이라고요. 맞죠? 예. 물리적으로 여기 서갖고 하천을 관리할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요. 예. 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했다 요 얘기밖에 없으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리 권한까지 그 중에서도 감독 권한까지 온전히 다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관리 권한 그 중에서도 감독 권한은 계속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던 이 하천관리청, 이 하천관리청은 지방하천이니까 지자체에 속하게 돼 있겠죠. 자, 조금 빨간색 써볼까요? 예, 지자체에게 역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지자체는요 역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5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거죠. 국가를 상징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행한 것에 불과해서요. 일부 권한을 아주 좋게 얘기해봐도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보이는 거지. 자, 관리 권한, 온전한 관리 권한, 그 중에서 감독 권한, 본질적인 관리 권한 이게 넘어간 게 위임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관리 권한 또 감독 권한 이런 것들은 지방하천을 애초에 관리했던 하천관리청에게 그대로 있고, 하천관리청은 지방하천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거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행에 불과해서 아주 잘 말해봤자 일시적으로 말한 대로 아까 보니까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직도 관리 권한 또 감독 권한 이건 지방하천을 애초에 관리했던 하천관리청한 게 있는 거고, 자, 지방하천이니까 하천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속해 있는 거고,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역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자체에게 아직도 관리 권한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감독 권한 그대로 있고, 혹시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이 지자체에게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의라고 빨간색으로 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답은 요거였는데 정답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수도 없이 배웠어요. 혹시 국가배상법 2조 요건과 국가배상법 5조 요건 다 갖추게 되면 당사자의 피해자는요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국가배상금 지급받는 건 총액이 일정합니다만 소송은 자유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요건 갖췄다면 2조 소송 제기해도 되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갖췄다면 5조 소송 제기해도 되는데, 자, 2조가 유리합니까? 5조가 유리합니까? 이랬을 때 어차피 당사자가 적극적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닌 5조로 소송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리한 것이지 당사자가 변호사가 잘 생각해갖고요. 선택적으로 소송 제기해도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영조물 설치 괄상하자로 인한 발생한 경우엔 영조물 설치 괄상하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론 구성을 했습니다만, 자, 전자만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요. 예, 선택적으로 지금 보니까 2조건, 5조건 요건을 다 갖췄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도 있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전자만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건 고의과실 입증할 필요가 없는 5조였다. 어쨌든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너무 쉬웠습니다. 뭐 중요하더라도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잘 기억해 주세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아, 저 진짜 이거 보면 마음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술 한잔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네? 아니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 문제는 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이거 고유명사라니까 여기 한 칸 띄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직, 저, 처, 분 이렇게요. 엄청 벌어져 있죠. 예. 이렇게 띄었어야 된다고요. 고유명사를 고유명사. 간접 강자는 붙여야 돼요. 그냥 국어 글자인데 간접으로 강자한다. 직접 처분은 법이 정한 고유명사라고요. 진짜 법조문에 한 칸 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붙였으면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 상위행정청이 스스로 처분한다 이렇게 해석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요건에 적혀 있어요. 자, 스스로 처분한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지. 처분청 행정청이 2번 거슬려야 돼요. 아니 처분하세요. 아니 안 할래. 하명해야 된다. 항명해야 된다. 항명. 그렇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단 본때를 보여야 되니까 당사자에게 스스로 처분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소위 레파토리가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국어처럼 붙여갖고 간접 강자나 직접 강자나 비스무리하게 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명사고 요거에 대해서 요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처분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상위행정청으로 스스로 처분했다. 그 얘기보다는 원래 처분청이 처분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습니다. 당사자 A가 일렀어요. 안 해줘요, 안 해. 그렇죠. 자, 그래서 행심위가 얘기합니다. 처분해주세요. 의무이행하세요. 그랬더니 처분청, 하위행정청이 안 할래, 나 옷 벗을래, 막 이랬다 이거죠. 예, 그럼 행심위가 너무 놀래갖고 당사자 A에게 일단 처분해주는 거. 이런 레파토리가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라 띄었었습니다. 여러분 행정심판법 보면 진짜 띄어져 있어요. 근데 출제하는 분이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되지. 강사님 그렇게까지 봐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보고 자 이렇게 붙여서 쓴 문제는 풀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제 얘기 듣고 안 풀었으면 안 되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붙여서 쓰고 여기 막 붙여서 쓰고 막 붙여서 써요. 왜 이런 왜? 출제자가 저보다 모를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이 법령 너무 중요했죠, 여러분. 예. 행정심판위원회는요 피청구인 청구받은 사람 하위행정청입니다. 자, 이행명령 체결. 의무를 이행하세요. 처분해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어이구 그 하위행정청 처분 안 했어요. 여러분 공직생활 하면 이거 되게 난감하죠. 여러분이 급이 높은 공무원인데 아래 공무원 보고 사적인 거 말고 공적인 거 시켰는데 안 할래 막 반말하고 어떡할 거예요. 완전 그런 상황입니다. 하극상이라고요. 항명. 처분 안 해줬는데요. 당사자가 꼬발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정을 명했어요. 처분하세요. 의무이행하세요. 그랬는데 역시 하위행정청이 안 했어요. 그러면 교통정리하려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상위행정청에 여러분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아래 한번 볼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했는데 이때 부글부글 하겠죠. 하위행정청이 처분하라 근데 안 해줘갖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했습니다. 그 사실을 하위행정청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를 받은 하위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위원회가 한 처분이 곧 우리가 한 처분이다 라고 간주해서 관리감독도 필요한 조치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보통 1항이 많이 나왔는데 2항을 물어봤으니까 출제자가 벼르고 낸 겁니다. 근데 우리 2항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회가 한번 처분해 줬으니까 하위 행정청이 또 처분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까 형성료랑 비슷한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직접 처분 한번 해줬으니까 하위 행정청이 뒤늦게 깨닫고 나 또 처분해 줄래? 중복 처분이라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해줬다면 하위 행정청이 또 처분을 해줄 필요가 없고 그냥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봐서 필요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조치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 문제 보시면 행심위가 이거 계속 거슬리는데 PD님 어떡하죠? 이거 띄울까요 제가? 직접 처분, 행심위가 상위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했다. 행정청에 통보해야 되고, 맞아요, 통보줘야지.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요, 행정심판위의 직접 취지에 따라서 또 처분을 해요. 직접 처분했는데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직접 처분 취지에 따라 또 처분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중복 처분 이거 안 돼요. 행심위가 직접 처분 한번 해줬으면 행정청은 또 처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행심위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을 그냥 봐주면 되는 겁니다. 자, 취지에 따라서 또 처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 부분이 틀렸네요. 뒤는 맞고요. 됐죠. 자, 그래서 행심위가 직접 처분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또 처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직접 처분 취지에 따라 하위 행정청, 통보를 받은 행정청이 처분을 또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실은 감동할 수밖에 없죠. 자, 직접 처분 띄어쓰기는 굉장히 불만인데 제가 내용적으로 보면 제대로 이 법령을 알고 있느냐. 자, 상위 행정청이 직접 처분을 했는데 행심위가 하위 행정청이 거기에 대해서 또 처분한다. 중복 처분이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한 처분으로 그냥 간주하고 관리 감독이나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또 처분한다. 저게 틀렸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이제 100점 나온 분들도 꽤나 있었는데 시험이 어려운데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변태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딱 보더니 아이고 직접 처분했는데 뭔 처분을 또 해? 틀렸네. 우리 양승우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겠네. 이런 분들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이 질문하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군무원 시험이 딱 맞는 부분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뭐가 포인트인지 이런 걸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실제 우리 법령 특강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요. 13번 분호는 지나가는 길에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3번에 2번이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손실보상 관련된 것 같은데 자, 인도 의무였죠. 인도 의무에는 명도 의무를 포함하고 그래서 명도 의무란 게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때 건네준다. 인도 의무로 보면 되는 건데요. 자, 누가 건네줘야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피수용자네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네요. 저분 보고 토지를 건네주라 그런 거니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체적이고요. 토지를 건네준 건 동작이 담보된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집행하려면 대체적 자기 의무야지 이렇게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안 되니까 대집행은 아니 되는 걸로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인도 의무, 명도 의무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피수용자죠. 자, 그 특정인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양승우가 토지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라서 자, 비대체적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건네주는 건 자기 의무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좀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문제인데요. 1번이 정답인데 요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본서 꼼꼼하게 보였죠. 다 있어요. 다 있고 제 기본서가 이제 400페이지 떼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여러분. 꼼꼼하게 보시면 이런 거 잘 권사님 이거 어디 있나요? 기본서에 있네요. 그래서 1번을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뭐 시군의 조합, 공공조합 있죠. 시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을 만들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조합이 이제 공공조합인데, 자, 이거 조합 만들려면 다 합동해야 되는 거고요.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됐죠? 자, 그래서 공법상 합동회의입니다. 이 공법상 합동회의가 뭐와 차이가 있냐면, 공법상 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절반 정도 반대했는데 그래도 조합! 이런 거 안 되니까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계약도 의사가 합치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공법상 합동조합은 합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조합 설립하는 방향으로 뭉쳐야 되는 거고 자, 계약은요? 저 여러 번 말했지만 밀당입니다.
한쪽이 청약하면 한쪽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승낙하는 겁니다. 둘 다 청약하는 거 없고 둘 다 승낙하는 거 없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 계약은 반대 방향. 요거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의사 합치가 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공법상 계약은 아니고 반대 방향은 아니고 조합 만들라고 서로 합동하는 거다. 동일한 방향이니까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합동행위에 해당한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서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15번의 정답은 4번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출제하는 걸 경향을 잘 보셔야 돼요. 군무원 시험은. 됐죠? 맞죠, 여러분? 자, 의사 표시할 때, 공적인 견해 표명할 때요. 의사 표시할 때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돼도 상관없습니다. 묵시적으로 표시돼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추상적인 질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뢰보의 원칙을 부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어떤 주민분이 민원실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동네 토지 가격 오르겠죠? 어떠니 민원 공무원이 오르겠죠. 우리 동네 좋은 동네니까요. 근데 나중에 토지 가격 안 올랐다고 아니 공무원이 토지 가격 오른다 그랬는데 이게 돼요? 이건 신뢰 보호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 토지 가격 오르겠죠? 그랬더니 오르겠죠. 왜 그 민원 공무원은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때 나중에 아니 근데 토지 가격 왜 떨어져? 민원실 공무원 나의 신뢰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건 신뢰 보호가 불가능하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명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추상적인 질문 토지 가격 오르겠습니까? 자, 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신뢰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응대하는 거 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니까 그거 들은 국민은 나의 신뢰를 보여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마무리 모의고사 때 수도 없이 했잖아요. 민주화랑 광주 민주화. 이거 딱 나오는 거 보고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와 찍었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담담합니다. 어차피 기본서랑 모의고사랑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책을 봤는데 누구는 100점이고 누구는 점수가 안 좋았다. 이거는 건성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정답 3번인데 정답이 1번인데 3번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히려 1번은 쉬웠고 3번을 좀 조심하셔야 됐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면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국가가 어떤 권리 행사 안 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게 권리 행사한다고 조세 채권 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했는데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됐죠. 자, 조세와 관련돼 있으니까 공법관계고 행정청이 처분 따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공법관계인데 처분은 없다. 이 테스트라 소송,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또 최판이네요, 나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3번이었습니까? 그쵸.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 민주화랑 광주 민주화랑 결론이 달라요. 민주화 나오면 취소 소송이고 광주 민주화 나오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저희 무예스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근데 광주 민주화 나올지 민주화 나올지 그랬더니 민주화가 나왔다고요. 눈 딱 감고 취소 소송이라 그래야 된다고요. 당사자 소송 아니에요. 강사님 아주 기가 막힌 암기인데요. 그러니까 두 문자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왜 그런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민주화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민주화 법률인데 당시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민주화 운동 누구나 다 했기 때문에 특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 민주화 운동했고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보상심의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보상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고요. 보상금을요. 그게 불만이다. 자, 그런 보상심의 결정을 처분을 놓고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취소소송이 된 거예요. 자, 보상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은
군부 독재 때 민주화운동 누가 했는지 특정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민주화운동 했고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금 신청합니다. 자, 심의위원회 신청을 하면은 보상심의에서 검토해갖고 심의해갖고 결정을 해줄 때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지급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처분을 해갖고 취소 소송 제기한다. 자,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된 법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실은 보상심의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되는 겁니다. 취소 소송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라고 특정돼 있고, 자, 이분들이 군부 독재 때 굉장히 피해 본 거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보상심의가 뭐 거부하고 일부 지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법에 있는 대로 보상해줘라. 요게 포인트라 이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보상심의의 결정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법에 있는 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달라. 그러면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자, 처분 따위는 없고요. 법에 있는 대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분들 법에 있는 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달라.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상심의의 역할이 좀 중요했을 텐데 아까 보상심의의 결정은 처분에 해당합니다만 이때는 보상심의 결정은 의견 개재 불가한 거고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상심의의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문제 보자마자 광주민주화인지 민주화인지 보시고 민주화라면 보상심의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거, 그걸 처분해갖고 다투는 거 취소 소송이 되겠다. 자, 수도 없이 얘기했고 이거 나옵니다. 모의고사 때 그랬는데 진짜 나왔어요. 이제 소름까지 안 느껴요. 어차피 나올 거거든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자, 혹시나 이거 틀리신 분은 정말 저에 대한 걸까지. 자, 예. 됐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17번입니다. 이거 문제가 약간 좀 틀리게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좀 정확히 낼 필요가 있지.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이 판례가 어디까지 나온 거냐면 여기까지 전문만 얘기했어요. 공사님, 아니 이 판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조는 적용이 안 되고 그때는 민법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5조는 적용되는 걸로 이 판례 원문인데요. 어떻게 치사하게 앞쪽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줄만. 이 세 줄의 판례가 민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 지문이 틀린 건 아닌데 뭐 꼭 저렇게 내야 된다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 국가의 철도운행 사업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국가의 철도운행 사업. KTX고요. 여러분 KTX 타보셨죠? 전 무슨 정규권도 있어요 옛날에. 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좁아갖고 자리가. 특실을 예약하려면 특실이 자리가 없고. 자,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이거 국가가 공익을 위한 부분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자, 우리 법관도 그렇게 봤습니다. 국가의 철도운행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적 작용이 아니라 사경제 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왜냐면 국가배상법 2조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국가배상법 2조는 국가 작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국가 작용, 즉 공익적인 작용이어야지 사경제 작용, 돈 벌려고 할 때는 국가배상 해줄 수가 없어요. 요건이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는 탈락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이거 관여가 아니라 간여예요. 이바지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기서 철도 운전사겠죠. KTX 운전하다가 연착되면은 운전사 분들이 급하다고 해요. 마음이 계속 연착되면은 징계받으니까. 그래서 속도 내다가 탈선하고 다쳤다고요. 그럼 철도 운전사는 공무원이 맞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있어서 그런 건 맞는데 이 철도운행 사업이란 게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직무행위가 사경제 작용이면 안 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는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2조가 적용이 안 되면 민법을 적용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어쨌든 철도가 탈선해서 다친 거니까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이 공무원 그거 빼고 자, 그런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5조 요건은 다 갖췄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적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국가의 철도운행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리 수도 없이 했습니다. 혹시 공무원 관여된 공무원의 불법 행위냐 했을 땐 국가배상 2조는 안 돼요. 사경제 작용이니까. 이때는 됐죠? 공적인 작용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경제 작용은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2조는 안 되고 구태여 공무원 불법행위로 얘기하고 싶다면 민법이 적용돼야 된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공무원 불법행위냐 맞냐 그런 거 말고 영조물, 어쨌든 철도가 탈선해갖고 내가 다친 거니까 영조물, 철도의 설치 과이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다면 요건 국가배상법 5조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앞쪽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공무원이 이바지했다면. 자,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가 적용될 거냐 그랬는데 사경제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 중에 하나인 직무행위가 탈락돼서 요건 하나라도 탈락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건 하나가 탈락해 갔고요. 자, 국가배상법 2조는 적용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구태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묻고 싶다 그러면 민법 규정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세 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오히려 공무원이 이바지한 거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뭔가 묻고 싶다 이랬을 땐 국가배상법 2조는 안 되고요. 사경제 작용이었으니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철도가 철도가 탈선하여 이 문제가 생겼다면 됐죠. 자, 그러면 그건 국가배상법 5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문 잘 보시고요.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수도 없이 했던 문제라 기분은 좋습니다. 18번에 2번인데 여러분, 이건 거저 준 거잖아요, 여러분. 공공기관의 정보개혁 법률, 정보공개법 5조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행정청이 공공기관이 거부했습니다. No. 자, 그러면 법에 적혀 있는 권리인데 진짜요? 정보공개법 5조 있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No 이러면 법률에 있는 권리인데 행정청이 노 그랬으니까, 공공이 노 그랬으니까 침해받는 거죠. 이거 자체가 법률상 권리, 법률상 이게 침해가 되는 거고요. 하고 싶은 말 억울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거부 처분 받았다. 이게 법률에 있는 권리에 거부했으니까 침해가 되는 거고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 법률상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최신 판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문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웠습니다. 정답은요. 19번에 1번은 진짜 여러분 그쵸, 한 100번은 100번? 여러분이 기절할 때까지 말한 거여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19번에 1번. 그렇죠. 행정청은 사무 담당자, 그 중에 짱이고, 행정 주체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죠.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항고 소송은 피고가 행정청입니다. 사무 담당자 똑바로 안 해! 사무 담당자한테 책임 묻는 거고,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뭐 길게 썼습니다만 행정 주체입니다.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라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요, 항고 소송 말고 당사자 소송,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니까 행정청이 피고가 아니라요. 그렇죠?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 주체, 즉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자, 행정청은 사무 담당자, 항고 소송 같은 건 사무 담당자 책임 묻는 거고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얘기고, 당사자 소송은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권리 주체, 행정 주체, 즉 길게 얘기하면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 주체다. 이거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 주체, 즉 행정 주체다. 누가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00번쯤 했습니다. 자, 부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관이 어렵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쉽게 나왔어요. 자,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뭐 되게 길게 얘기하는데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됐죠? 사행수익 허가의 기간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 부관 중에 기한에 해당하는 거죠. 기간이 기한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이 기간은요,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쟁송 가능성이 없습니다. 독립해서 소송 못 제기한다고요. 자, 우리 부관 중에 부담만 따로 떼어내 갖고 의무 부과한 거니까 취소 소송,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조건, 뭐 기한, 여기 기한이죠. 이런 것들은 독립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고, 억울하다라면 세트로 내가 수익받은 수익적 행정행위, 주된 행정행위라, 자, 이 부관 합쳐갖고 세트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기한에 대해서는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부담인 경우만 독립이 가능하다고요. 기간은 부담이 아니니까 독립쟁성 가능성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만 주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그거밖에 안 보였거든요, 여러분. 기간, 예, 다 기한에 해당해서요. 독립쟁성 가능성이 없네요. 예. 깔끔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저 군무원 시험에서는 부관 문제가 어려울 줄 알았더니 부관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21번은 네. 자, 예. 정답률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해설을 깔끔하게 이렇게. 자,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라고 우리 좀 죄송한 표현인데 3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야 된다면 예. 통고 처분은 범칙금 부과죠. 예. 그래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돈으로 때우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나 돈으로 안 때울래 이러면 자, 이의제기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 주어진 기간 안에 돈을 납부를 안 하시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나 직결 심판에 첨부됩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통고 처분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에 확정적 영향 주는 거 아니어서 처분 아니고 또요 직결 심판이나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된다 그랬지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2가지 이유 다 얘기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죽었다 깨어나도 통고 처분은 그 어떤 통고 처분이건 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설 아주 간단한데요. 강사님 해설이 문제보다 짧아도 제 마음입니다. 자, 예, 아니요. 예, 이거는 제가 100번 이상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3살 때부터 배운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22번입니다. 아, 네, 배웠잖아요. 이게 당연무효 아니고 취소사유잖아요. 보자마자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의 키워드는 뭐냐면 위헌 결정이겠네요. 자, 위헌으로 결정됐다. 그럼 우리 레파토리 다 돌아갑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했는데 하필 나중에 그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 났습니다. 헌재가. 그럼 그 근거 법률 소급해서 바로 무효가 되고. 그럼 그 법률에 근거했던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처분시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겁니다. 나중에 갑자기 헌재 아저씨들이 위헌 이렇게 말하긴 몰랐으니까 처분시를 근거로 봤을 때 어쨌든 근거 법률이 없으니까 하자가 중대는 한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진 않다. 자, 그래서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오,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파토리 꼭 기억하시고 위헌 결정 나면 근거 법률은 무효지만 그 법률의 근거에서 한 처분은 취소 사유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해당 처분은 취소 사유지 무효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 판례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볼게요. 자, 위헌 결정이 눈에 딱 보이셔야 되고요. 위헌 결정 났다면 레파토리가 이렇게 돼갔고요. 자, 근거 법률은 당연무효 소급해서 무효인데 그 법률에 근거했던 그렇죠? 근거 법률에 의해서 처분한 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자, 하자가 중대 명백해야 무효인데 하자가 중대는 한데 명백하진 않아서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고요. 취소송의 전제가 되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자, 문제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거 누구나 한 거니까 위헌 결정 나면은 근거 법률은 무효고 그 처분은 취소 사유고 이게 원칙이다.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1초 컷이죠.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점점 제가 강의 뒤로 하면서 애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애원 아닙니다. 자, 23번인데 여러분 수도 없이 해갖고 어떡하지? 출제자가 전주하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막 시냐 사냐 이것도 구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립은 주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공법 관계고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자, 시립 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요 공법상 계약이고. 자, 근데 위촉 기간이 만료돼 갔고요. 저 재위촉 신청을 했죠. 우리 재위촉하겠습니다. 연장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문화예술의 관장이 안 해요. 재위촉 안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됐죠? 자, 재위촉 신청을 했는데 안 하겠다. 이것도 공법상 계약 관련인 거죠. 자유롭게 하는 거죠. 한쪽에 우리 연장해 주세요. 이랬더니 안 되겠는데요. 공법상 계약 관련입니다. 그래서 자, 단원 위촉하는 것도 공법상 계약. 자, 기간이 지났으니까 재위촉해 주세요. 그랬더니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자유로운 의사를 갖고
합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상계약 관련이 되겠습니다. 한쪽이 우월한 지위사는 처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거 이렇게 지울게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창단원 위촉계약은 공법상계약, 재총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공법상계약 관련된 거죠. 자,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처분 아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뭐 너무 쉬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문제가 이럴까요? 예. 너무 편안했습니다. 예. 행정대 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명한 말이죠. 행정청에겐 두 개의 칼자를 쥐어주지 않는다. 근데 그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일 수 있다 이겁니다. 국민 더블로 괴롭힐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집행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그냥 가져가요 그분들이. 용역들이요. 예.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행정청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자,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 청구소송 제기했는데 혹시 행정청이 승소하면요? 법관의 판결이 당사자는 철거하라! 이렇게 했죠? 당사자가 철거 안 하면요? 그럼 행정청 공무원 불러갖고 법관이 얘기했죠? 저 강제 집행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집행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봤을 때 강사님 이 당사자의 나쁜 인간이겠죠 이러지 마시고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대 집행에 대해서는 처분성 있는 행정작용이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취소송 제기해야 되고 또요 민사소송까지 행정청이 제기했다면 피고로서 방어해야 돼요. 자, 하나도 방어하기 힘든데 대집행도 소송 제기해야 되고 또요 민사소송 피고로서 방어해야 되고 국민을 얼마나 괴롭히는 겁니까? 자, 이러면 비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그렇죠? 청구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행정청에게 두 개 칼자루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행정대집행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소송을 또 제기할 수는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했던 문제니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25번입니다. 문제를 좀 정확히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1번 주의하시고요. 뭐 틀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수도 없이 했죠. 행정절차법 22조 의견 청취입니다. 그 1항이 청문이에요. 청문 여러분. 청문.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할까요? 뒤에다가 할까요? 한다에다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다 청문을 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청문을 할 수 있다 이름 틀렸고 청문을 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건 틀렸고 청문을 한다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있는데 그러니까 청문이란 건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의견 들어줘야 돼요. 그죠? 자, 1호, 2호, 3호가 있으면 세 가지요. 언제요 그랬을 때? 세 가지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법령에 적혔을 때 이러한 경우엔 공무원이 의견을 들어주세요. 청문 규정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또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에 또요 3호인데 제가 말한 가슴 아파도죠. 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거 가슴 아파도죠. 자, 인허가 등의 취소 있었다. 신분 자격이 박탈했다. 설립 허가 취소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청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호, 2호, 3호. 3호는 가슴 아파도요. 그러니까 법령에 있든가 행정청이 필요하든가 가슴 아파도 이런 경우에는 청문을 합니다. 자, 근데 청문이란 게 의견을 공무원들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사자의 국민 입장에서 내 의견 좀 들어주세요. 청문 요청을 합니다. 그럼 행정청이 청문해줘야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1호, 2호, 3호. 1호는 법령, 2호는 행정청이 필요할 때, 3호는 가슴 아파도. 그렇지? 당사자가 요청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행정청은 네, 들어드릴게. 이런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자, 해당 문제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대한 규정입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느냐? 이걸 물어봤고요. 자, 행정절차법 22조 1항 보니까 1호, 2호, 3호에만 청문을 한다 그랬지. 당사자의 청문 요청이 있으면 청문해 주세요.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당사자가 요청했다고 청문을 실시해야 되느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 1호, 2호, 3호에 이런 건 없었으니까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선택지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25문제를요. 정답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뭐 정답만 검토한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될 것들. 왜냐면 앞으로 뭐 이제 이번 성적 잘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스타일이 약간 군무원이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기본서에 다 있는데 그 기본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냥 평면적으로 결론 이거야, 결론 이거야, 이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배운 건데 이번에 살짝 바꾸는 정도가 좀 심해갖고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고득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또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출제 경향이 이렇게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생각하시고, 특히 기본서는 너무 얇지도 또 너무 두껍지도, 그러니까 막 판례 결론만 적어놓은 기본서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나와봤자 어차피 또 살짝 바꾸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본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습하실 때 충분히 모의고사 풀면서 해설 검토하는 거, 이게 실력 향상의 기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이 앞날에 잘 되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고요. 자, 저는 머리서나마 여러분 더 깊이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